한 달러가 1,470원을 뚫었습니다. 한국 돈을 들고 있기 무섭다. 이러다 돈이 휴지 조각 되는 것 아니냐. 는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행 예금은 정말 안전할까요? 이런 역대급 공포가 시장을 뒤덮은 날, 강남의 부자들은 오히려 조용히 은행 예금을 깨서 어딘가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공포를 느끼지만 행동하는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돈을 옮겨서 자산을 지키고 심지어 불리고 있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시장 붕괴의 공포 속에서 부자들이 자산을 이동시킨 세 가지 핵심 투자처와 그들이 어떻게 세금까지 회피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왜 예금을 깨는 걸까요? 바로 원화 붕괴라는 근원적인 공포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한 2025년 11월 개인 투자자들은 한 달 만에 무려 8조 7천억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건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된다. 는 공포가 환차손의 불리함마저 이겨버렸다는 뜻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었던 김 부장님이 계십니다. 그는 금리가 0.1%라도 높은 예금을 찾아다니며 안도했지만 작년 한 해 원화 가치가 15% 이상 폭락하며 실질 자산이 수천만 원 증발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자 몇 푼에 집착하다가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구매력 자체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지 못한 겁니다. 부자들이 예금을 깨는 두 번째 이유는 더 현실적입니다. 바로 세금 폭탄이라는 공포죠. 한국경제TV 뉴스에 따르면 한때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 시행 가능성이 커지자 강남의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세금 때문에 국내 주식은 다 팔아치워야겠다 는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한 증권사 PB는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금투세 결론이 9월까지 안 나면 국내 주식 일부 매도, 10월까지 안 나면 추가 매도. 이런 구체적인 주문이 빗발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국내 자산, 특히 은행 예금이나 국내 주식에만 머무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시장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책 리스크가 내 자산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국경을 넘어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부자들이 예금을 깨는지 그 근원적인 공포의 실체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공포를 기회로 바꾼 부자들은 과연 어디로 돈을 옮겼을까요? 원화 가치 하락과 금투세 논란이 정점에 달했을 때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최 대표님은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재조정했습니다. 그는 원화 예금 비중을 대폭 줄이고 그 자금을 정확히 세 곳으로 나누어 이동시켰습니다. 바로 미국 기술주, 미국 장기채권, 그리고 금입니다. 최 대표님의 성공 요인은 몰빵이 아닌 분산이었습니다. 그는 각 자산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성장을 통한 공격, 이자와 차익을 통한 안정, 그리고 위기 해지를 통한 방어. 이 세 가지를 조합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이제 여러분을 위한 부자들의 실천 로드맵 3단계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공격입니다. 원화 붕괴의 완벽한 대안, 미국 대표 기술주 ETF입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달러를 사두는 것을 넘어 달러로 된 우량 자산을 매입합니다. 리서치 결과 그들의 매수 상위 종목은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와 같은 미국의 대표 기술주였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기업들을 모두 담고 있는 나스닥 100 추종 ETF, 바로 QQQ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QQQ의 과거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33%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히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자산을 공격적으로 증식시키는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해결책은 안정입니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현명함, 미국 장기 국채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초고액 자산가들은 최근 채권 비중을 30%에서 60%까지 무려 2배로 늘렸습니다. 특히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저쿠폰 미국 장기 국채입니다. 이건 금리가 내려갈 때 높은 이자, 수익과 함께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 차익까지 기대하는 전략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현행법상 해외 채권 매매 차익은 비과세라는 엄청난 절세 혜택까지 노린 것입니다. 향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 차익은 세금 한 푼 없이 챙기고 꾸준한 이자 수익까지 얻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인 셈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방어입니다. 진짜 위기를 위한 완벽한 보험, 금 현물 ETF입니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는 공포는 자산가들을 가장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리서치 결과 ASKRX 금현물 같은 금 현물 ETF에 수천억 원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를 금에 배분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건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비하는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금은 주식이나 채권과 가격 상관관계가 낮아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분산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 가격이 온스당 $5,00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포의 시대의 부자들은 예금을 들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술주로 공격하고 미국 장기채로 안정성을 더하며 금으로 자산을 방어하는 삼각편대를 구축합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파도 위에서 누군가는 가라앉고 누군가는 서핑을 합니다. 공포에 질식하지 않고 자산을 재배치하는 행동에 나설 때 위기의 벽은 기회의 계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돈이라도 괜찮으니 미국 S&P 500 ETF나 금 ETF 한 주라도 매수해보세요. 원화 자산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바로 이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전략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